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한 문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파트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다른 얘기 빼버리고요. 자, 사안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이 1월 1일 날 체결이 됐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때 뭐 특수한 사정 이 설명의 편의를 두기 위해서 등기도 1월 1일 날 이루어지고, 다만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매매 대금을 3월 1일 날 지급하기로, 이런 내용의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등기가 을 명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매 대금은 3월 1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3월 1일에 이르러서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3월 1일 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3월 1일 날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을 4월 1일 날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가 된다? 적법한 해제권이라고 했을 때 갑이 소유자가 되고,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서 뭐 논의하겠지만 이렇죠.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매매 등에 있어서 자, 소유권의 취득 요건, 을의 입장에서 이긴 하지만 그 등기가 만약에 해제권 행사를 통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이때 등기가 을 명의로 넘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게 됩니다. 만약에 4월 1일 날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은 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X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점유물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건물이 있는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간에 이 X 건물이 화재로 소실 등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 부분이 여전히 해제가 됐는데 현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경우수가 될 테고, 중간에 이제 건물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점유물의 멸실, 훼손 등에 관한 주제와 연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물 현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과실수취권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자가 회복자, 원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갑을 가리켜서 회복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점유자는 을, 그 다음에 회복자는 갑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점유물 현존하는 경우에 쟁점 삼게 되면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봤던 주제죠.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 3월 1일 날 행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지만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건물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점유자죠.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1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요건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 될 테고,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실수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문제는 악의의 점유자가 만약 과실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될 것인데,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용어가 어렵죠. 그래서 과실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없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한 문제 포인트인데, 다시 갑시다.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1월 1일 날 계약이 체결되고 1월 1일 날 X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3월 1일 날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3월 1일 날 계약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무효가 될 텐데, 자, 의뢰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겠죠. 즉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 수권을 가진다.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1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은 을이 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건물에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코트 격리라고 그러나요? 해서 이 건물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게 됩니다. 자 언제 들어갈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이제 매매계약 해지하겠다. 물론 이 사람이 해제권 자체를 법상 요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해제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하여튼 해제 의사표시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1월 2일 날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뢰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니까 악의의 점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1월 2일부터 이렇게 매매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명백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계속 격리가 돼서 자기 잘못 아니지. 과실 없이 그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때 건물 이용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 근데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해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원래 단계가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그 과실을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중요 쟁점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 관련해서는 이 민법상 임대차에서 공부했던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살펴봤던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민법상 임대차에서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필요비를 지급을 했다라면은 이제 임대차가 꼭 종료되지 않더라도 필요비를 지불했다라면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한편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자 어떤 돈을 투자해서 그 임대 목적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점유권 파트에서도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일단 기본 논의 전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예를 들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죠. 세입자가 번호키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교체했고 10만 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액의 증가라고 하는 게 그 주택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거나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비가 될 테고 한편 지붕에 물이 새서 그걸 뜯어 고쳤다. 1,000만 원 투자해서 그 목적물의 가치가 증대가 됐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점유물이 현존한 상태입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넘어오고 이 을이라는 매수인이 여기다가 형광등을 몇 개 갈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필요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물 새는 지붕을 고쳤다라고 전제가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계약 해제가 된 상태에서 반환해야 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라고 하면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선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얘기와 연계가 되는데 선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게 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자 지금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계약 해제가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시점부터 언제까지 바로 지금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매수인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가 되게 됩니다. 이 선의의 점유는 과실 주식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소위 X 건물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 원래 매도인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수익권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익권을 가지는 데 대비해서 대신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넘겨받은 상태에서 집 문고리를 몇 개를 바꿨다라고 해서 10만 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그다지 뭐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물론 악의 채무자는 과실수익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이라는 것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대신 지금 문고리 고치는 거 잇따른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명제. 그래서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뒤쪽 보는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쪽에서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문제 분석 과정에서 몇 개를 이제 암기하시는 건 별개의 문제로 뒤쪽 보시는 지혜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자 선약이 불문하고 자, 아까 지붕을 뜯어 고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계약 해제가 돼서 돌려주게 될 때 갑에게 회복자에 대해서 다 바로 지출 금액 또는 이제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지금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구조가 뭐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붕 1,000만 원 투자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의 어떤 뭐지요?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회복자인 갑의 선택에 따라 1,000만 원의 지출 비용 또는 이제 증가액인 2천만 원 중에서 아마 회복자는 작은 금액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유치하게 구성하는 것이 뭐냐면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의 경우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익비는 지금 이제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은요, 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허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아까 작은 금액이라고 그랬었고 유익비는 큰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지금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되기 전에 지붕을 뜯어 고쳐서 수리를 해서 1,000만 원 비용이 자가 됐고 2천만 원의 가치 증대가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회복자인 갑이라는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자, 아무래도 적은 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점유자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 대해서 갑이 선택한 1,0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자, 지금 당장 회복자 갑 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돈이 1,000만 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회복자는 법원에 대해서 내 유익비 돌려주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또는 매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유익비를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 그 유익비를 갚아야 될 기간 자체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허여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유익비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허여할 수 있다. 아까 상환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유익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 세 개 정도 명제를 가지고 비용 상환 청구에서 주요 이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실수익권이라는 것은 선의 점유자에게만 인정이 됐었고요. 비용 상환 청구는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불문하고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논리 구조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기억하실 주제는 요 세 개 명제를 줄줄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매수인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던 점유자라는 개념과 매도인 자 해제권 행사에서 이 물건을 다시 등기를 찾아갈 사람 매도인 회복자라는 개념으로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 될 테고, 그럼 이제 이 점유물 자체가 멸실되어 버렸다, 중간에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렸다라든가 훼손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회복자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간단하게 가야 돼. 현존 이익 한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자, 내용은 간단한데 상당히 지문들이 까다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목적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점유자 입장에서 혹시 이 사람이 중간에 건물이 화재 등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건물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선이 다 자주 점유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이 선이 자주 점유자의 경우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을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모르면 다 이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된다. 자, 분석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가볼까요? 선의의 점유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자, 소유의 의사로 했던 그 점유자 이 사람의 경우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해서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값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1월 1일 날 등기 넘어가고요. 3월 1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월 1일 대금 지급이 없어서 3월 2일 날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테고, 이 사람, 이 점유자의 경우 목적물을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점유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공부하신 과실수익권이나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로 갈 테고요. 자, 이 목적물 X 부동산이 중간에 홀라당 불을 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불 타버리고 또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 내 거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지금 자주점유라고 해서 내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신에게 정당한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했던 이 을의 경우에는 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하면 된다. 그래서 건물 타고 쟤만 남았다. 그럼 쟤만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선의 타주점유자, 악의 점유, 이걸 일단 하나하나 경수를 따지면 안 되고요. 그저 선의 자주점유자, 선의 자주점유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다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주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선의 자주점유자 이런 것들 또 하나하나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복습하시고 정리를 해 가실 때 요 그림 하나만 계속 단순하게 암기하는 식으로 절대 파지 마시고요. 경우수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경우수까지 따져묻는 문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40문제 중에서 분명히 난이도 있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를 웬만큼 해도 풀기 어렵습니다. 쉬운 거 잘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사람에 따라서 받아는 느낌이 좀 문제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영역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